저는 웹이 주는 어떤 이 공허함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물질로 남았으면 좋겠다. 실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제 나오면은 뭔가 내가 뭘 해야 되지? 멍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웹에 나를 많이 뿌려놔야 돼요. 그래서 좀 그렇게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찰랑찰랑 어디까지 내가 찰랑찰랑 될 수 있는가 금액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오늘은 다혜님 본래 이제 에디터 일을 하시다가 프리랜서로 에디터를 하시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원래 하셨고, 이제 어떤 경로로 프리랜서가 되셨는지,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신 지 좀 됐으니까 이제 네. 약간 꿀팁 같은 부분들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어떤 일을 하셨었고, 뭐 전공은 무엇이고, 그냥 좀 네. 간단하게? 네. 네, 그러다가 어떤 식으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저는 원래 전공은 산업공학이고요. 나랑 좀 안 맞는다 싶어가지고 사회생활은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마케팅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콘텐츠 마케팅 쪽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브랜드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브랜드 채널에 이제 올리고 채널을 또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쨌든 그렇게 마케터로 2년 반에서 3년 사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콘텐츠 마케팅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 강연을 하기도 하고 브랜드 좀 작은 이제 스타트업이라던가 쇼핑몰들의 콘텐츠 마케팅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때도 에디터랑 비슷한 일들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에디터로 하시게 됐어요? 저는 원래 웹 기반으로 계속 마케팅도 웹 기반으로 했었고 전공 자체도 이제 산업공학이 제가 원래도 컴퓨터공학을 하다가 이대로 졸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산업공학으로 가서 웹 쪽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웹 기반으로 조금 많이 일을 했었는데 저는 웹이 주는 어떤 이 공허함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물질로 남았으면 좋겠다. 실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체가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종이로 만든 책이었고 그렇게 해서 독립출판을 하게 됐죠. 어떤 내용으로? 그게 이제 프리나플입니다. 아, 네. 독립출판이었어요. 네, 첫 독립출판으로 이제 이 매거진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에디터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마케터로 처음 나왔을 때는 마케터로 일하다가 갑자기 에디터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 뭔가 인맥이 없거나 그러니까 주로 인맥으로 받잖아요. 보통 그쵸. 프리랜서는. 그래서 뭔가 일을 찾기가 입출판하고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았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 회사에서 나와서 프리랜서로 독립을 했을 때가 일을 찾기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뭐 아무리 뭐 네트워크가 있어도 처음이니까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어려웠고 에디터로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프리나플이라는 매거진을 만들었고 이거 자체가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일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 프리나프리 매거진을 보고 아 이런 일을 하는 분이구나. 혹시 저희가 이런 좀 뭐 기록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해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뭐 프리나프리 자체가 지금 막 뭔가 돈을 벌고자 네. 돈이 막 엄청 많이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돈을 쓰고 있죠. 마이너스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그쵸. 플러스가 되는 형식의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콘텐츠 마케터로 나오고 싶다라고 근데 포트폴리오가 없다라고 하면 인스타에 뭐라도 올려라 그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쵸. 실제로 저희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제다이님도 그렇고 네. 개인 블로그 보고 제가 섭외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그 글들을 작성을 했다기보다는 네. 이 사람의 글 스타일과 뭔가 분석력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이런 일들을 맡길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거지. 사실 똑같은 포트폴리오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그 출판물이 그쵸, 진짜 그쵸.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처음에 이제 나오면은 뭔가 내가 뭘 해야 되지? 멍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요. 맞아. 그리고 웹에 나를 많이 뿌려놔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브런치라는 플랫폼이 막 생겼을 때 이제 브런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입은 해놓고
글을 거의 안 쓰다가 이 프리나프리를 만들기 전에 너무 뭐라도 해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코어 컨텐츠가 있어야지 이걸 통해서 어쨌든 계속 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코어 컨텐츠를 뭐를 할까? 근데 그때도 저는 프리랜서라는 어떤 일하는 나의 상태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불현듯 프리랜서로 살아남기라는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랜서에 대한 관심이 이 매거진으로 왔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 투고 요청도 들어오고, 강연 요청도 들어오고, 아니면은 이제 이러한 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보고 외주 작업으로 또 맞아, 이제 맞아. 글을 쓴다거나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다거나 이런 일들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실 포트폴리오가 돈이 안 되니까 당장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쵸.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진짜 투자하고 사실 세일즈한다 치고 그 시간과 돈으로 포트폴리오 쌓는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키워드 워크숍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했던 일의 내용적 키워드와 기능적 키워드를 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좀 더 살리고 싶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이제 특히 이런 책 작업 중에서도 아카이브 작업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고 제가 선호하는 작업이어서 아카이빙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키워드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인맥 쌓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그냥 인맥을 막 싹 하고 막 쌓으면 쌓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프리랜서는 일로 인맥을 쌓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 해주면 그걸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짜치는 거라도 하면서 근데 이거를 잘 해갖고 다음 건을 딸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좀 보이면 이제 그거를 잘 전략적으로. 하면서 이런 것도 하시면은 이런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업셀링을 해서 저희도 이제 몸집을 키우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가 내가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홍보는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메일 주소가 없어요. 연락을 이거는 이렇게 마케팅의 기본이잖아요. 경로를 만들어라. 이거는 셀프 브랜딩에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경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웹에 올린 컨텐츠를 통해서 나를 마음에 들어 했을 때 컨택하기 쉬워야 돼요.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인스타에도 제 포트폴리오 걸어놨거든요. 그걸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하단에다가 연락처랑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 최근에 아무튼 막 건강보험 이런 거 얘기하다가 뭐 해촉 증명서가 있으면 더 건강보험이 낮아진다더라. 근데 해촉 증명서가 필요하다. 받아놔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떤 컨텍스트에서 필요한 건지 전혀 모르니까. 프리랜서들은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예요. 그래서 지역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지역 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재산과 소득이에요. 내가 뭐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내 명의의 전셋집이 없다. 그러면 재산은 잡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소득 점수로 보험료가 산정이 된단 말이죠. 이 소득 점수가 이제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걸 바탕으로 소득 점수가 매겨져요. 근데 문제는 이 소득이 일시적인 소득인데 건강보험 중에서는 이 소득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시간의 차이 간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기준은 언제의 소득일 것 같아요? 작년? 아니죠. 재작년이죠. 왜? 우리 작년 거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 안 했잖아요. 2021년 소득을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잖아요. 이게 2022년 11월부터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신고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는 거는 11월. 그래서 11월에 해촉증명서를 내야 돼요. 근데 이 해촉증명서는 뭐냐?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인데, 그럼 봐봐요. 내가 2021년 소득 기반으로 2023년에 보험료 내잖아요. 해촉증명서는 2021년에 일한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의 간격이 거의 2년이 나죠. 미리 받아두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없어지고 담당자가 퇴사해서 컨택 포인트가 사라지고 그래서 바로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부모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부모님 밑에서 이제 건강보험을 그냥 무료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그쵸. 내가 연소득이 몇 3,400만 원인가? 음. 그 이하의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일 났네. 돈을 벌 때도 그 금액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서 견적을 내야겠네. 어떻게 보면. 생각해서 나의 어떤 예상 수익을 잡아야 돼요. 그쵸? 이제 내가 올해 이제 나라는 서비스, 나라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비 중에서 건보료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쵸. 이제 견적을 낼 때 이제 그 정도를 산정을 그쵸. 해서 넣는 게 가장 좋겠네요. 건보료와 국민연금. 진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서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그쵸. 네,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뽑아먹을 수 있는 거 다 뽑아먹고 나서 그쵸, 나오는 게 그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일단 대출도 미리 대출 제일 중요해. 네. 정말 그 프리랜서는 그 세금 신고, 건보료 낼 때는 완전 부자고, 대출 받을 때 그지 취급받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출이 안 되더라고. 쉽지 않아. 완전 다릅니다. 같은 수익이어도, 내가 월 수익은 똑같아도, 직장인이 일으킬 수 있는 전세대출 규모와 그 프리랜서가 일으킬 수 있는 전세대출 규모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대출을 받고 나오시기. 그거 왜 네. 다시 독립 초기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다시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 네. 그래서 지금 나와야 돼. 네. 그러면 이것만은 바꾸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퇴사를 너무 번아웃이 와서 약간 김보통 작가가 말한 것처럼 구토하듯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처음에 너무 하루살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치 정도 생활비는 모아놓고 나오는 게 좋겠다. 그때는 안 모아서 나왔어요. 네, 그때는 안 모아서 구토하듯. 네, 구토하듯 정말 모르겠다 이러고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이러고 그냥 나온 거여가지고 맞아. 조금 초반에 힘들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프리랜서가 된 케이스인데 네. 그때 그래갖고 좀 하루살이 네. 그러니까 아프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래서 이게 언제 나아질지도 모르는데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마이너스로 좀 끌고 먹으면서 살아야 되지? 이게 만약에 내가 모은 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이게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면 선택을 못해요. 맞아. 선택을 뺏겨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지 같은 일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조금 어쨌든 6개월에서 1년치 정도의 생활비가 있으면 정말 불합리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떤 진짜 막 갑질을 너무 세게 하는 막 클라이언트인데 그런 일을 내가 끊어낼 수 있는 용기.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통장이다. 맞아. 그래서 사실은 프리랜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프리랜서가 버는 시점과 쓰는 시점은 1년의 시차를 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버는 돈을 내가 올해 쓰는 게 아니라, 올해 버는 돈은 내년에 쓰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나를 운용해야 된다? 그렇죠. 나라는 사업체를 잘 운용을 하려면, 잘 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맞아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다음 주에 페이 들어오는데 뭐 살까? 이걸 하지 말아야 돼. 갑자기 뭐 원고 청탁을 받아서 뭐 원고를 30만 원 받게 됐어. 그러면 약간 꽁돈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살까 하면서 30만 원 받아놓고 60만 원 쓴단 말이에요. 맞아. 추가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다 저축하는 습관을 내드려야 되는데 뭔가 저축을 많이씩 하기에는 너무 수입이 들쑥날쑥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드러났는데 갑자기 다음 달에 수입이 끊기면 어떡하지? 싶어서 적금 되기가 조금 그래서 좀 그렇게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찰랑찰랑 어디까지 내가 찰랑찰랑 될 수 있는가 금액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돈이 모이는 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통장 그 안에서 나한테 월급처럼 주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서의 재무계획을 세우는 거야. 월급 내서 저축, 월급은 어차피 보장이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돈이 모이는 통장에 늘 최소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 기준 잡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이 조금 이제 낮아진다. 모든 돈이 모이는 통장에. 그럼 더 열심히 일하는 거지. 이제 채워놔야 되니까. 우리가 뭐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들쭉날쭉하고 페이가 불규칙할수록 우리 나름대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해야 계속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자이님이 약간 프리랜서로 일하는 법이라는 되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이 책입니다. 되게 얇아요. 네, 되게 얇고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법을 주제로 책을 썼는데,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면 뭘 해야 되는지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조금 공동체적인 이야기까지 좀 다양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팁도 있어요. 뭐 견적서를 쓸 때 팁이라던가 뭐 계약서를 확인할 때 팁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 저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루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역시 루틴 꼰대. 네. 근데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나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뭔가 동료 프리랜서의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레퍼런스로서도 이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리나프리 사모가 맞아요. 나왔는데 네. 추가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늘 책을 보냈고요. 프리나프리 사모는 이제 느슨한 연대를 주제로 했는데 좀 그냥 다양한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입고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라딘에서 아마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원래는 독립서점에서만 됐는데. 알라딘도 원래 구매됐어요. 근데 다 나가서 제가 다 지금 품절이어서 살 수 없었다. 여러분 이제 1화, 2호는 품절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품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미리 사놓으셔야 되고요. 네. 제가 실제로 그렇고 2호를 아직 못 구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진짜 프리랜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인터뷰해서 저 사실 이거랑 그냥 비슷해요. 이 목적도.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봐야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보면 이게 진짜 두꺼운데 후루룩 지나가요. 왜냐면 두꺼웠다. 좀 두껍긴 한데 근데 진짜 하나하나 다 알찬 내용이고 근데 그리고 흥미롭고 실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니까 내 실무 어떻게 보면 바로 직결이 돼서 그쵸. 너무 재밌게 읽었고 프리더 마케터스의 저희도 나왔다. 그래서 많이 읽어주세요. 많이 읽어주시라.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다혜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민니에서 프리랜서의 출퇴근 리추얼 메이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프리랜서의 출퇴근을 주제로 뭔가 리추얼을 해보는 그런 걸 해볼 거예요. 리추얼을 좀 해볼 건데 왜냐면은 뭐 지난 그 건강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과 삶의 온오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온오프를 하는 나만의 리추얼을 정하고 그걸 실행해보는 사무실을 같이 가져볼 거거든요. 너무 그래서 좋다. 민미의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아마 2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신청을 받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짜 프리랜서가 퇴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퇴근해야 돼요.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일 몰려서 거의 맨날 12시까지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근데 진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초반에 나와서 일단은 막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강제로라도 좀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시다 보면 번아웃이 옵니다. 그럼 한 1년 쉬어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번아웃 얘기로 한번 매운맛으로 한번 맞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